오늘은 월간지요 1996년 11월호에 실려있는 부르키나파소의 가면축제 기사를 읽겠습니다. 글 장 클로드 클로치코프, 사진 파스칼 메트르. 부르키나파소의 일년은 가면 축제를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면 축제는 그만큼 그들 생활의 깊숙한 곳까지 지배한다. 산자와 죽은 자를 달래주는 가면은 종교적 깨우침을 얻은 주술사만이 조각할 수 있다. 나뭇잎, 나무, 물소, 영양, 뱀 등 10여 가지가 넘는 이 가면은 제각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가면을 쓴 사람은 그 역할에 따라 각기 다른 구원을 비는 춤을 춘다. 섭씨 4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서 열리는 가면 축제는 종교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커다란 감동과 흥분을 느끼게 한다. 부르키나파소의 보니 부아족의 가면은 신비로우면서도 구체적이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가면 무용단에 속하는 사람은 마을 정화의식 때 전설 속의 주인공인 갖가지 동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가면을 뒤집어 쓰고 안바리, 곧 마로 만든 허리 도롱이를 두르고 그 동물을 재현하는 춤을 춘다. 뱀, 올빼미, 나비, 원숭이, 영양, 물소 등 가면에 나타난 모든 동물은 부아족의 전설 속에서 그들의 조상에게 이로움을 끼쳤던 동물들이다. 부르키나파소의 가면은 일찌감치 옛 종주국인 프랑스 등지에서 유명해졌던 까닭에 불행하게도 프랑스인의 취향에 맞춰 단순하고 우아하게 형식화된 경향이 짙다. 하지만 옛날 가면 가운데는 조형적 매력이 있는 것도 많다. 부르키나파소 가면의 개성적인 조각이 프랑스에 전해져 피카소, 드랭 등의 화가가 입체파와 야수파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나비 가면. 몇 개의 원이 연속적으로 그려진 나비 가면은 샘의 가면과 똑같은 크기이다. 하지만 샘의 가면의 원은 연속적이지 않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기하학적인 문양을 앞뒤로 조각한 이 가면의 길이는 거의 2m에 달한다. 나뭇잎 가면. 생명의 상징이자 악령을 추방하는 역할을 하는 나뭇잎 가면은 부와 족과 구룬사 족에게서 주로 볼 수 있는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낸 창조신 베니의 후계자 도에게 바쳐지는 것이다. 맹금류의 깃털로 만든 모자를 쓴 나뭇잎 가면이 힘차게 발을 구르면서 춤을 추면 베니의 후계자인 도는 마을 곳곳을 돌며 정화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가면은 축제가 끝날 때쯤이면
모자에 사용된 깃털만 따로 보존하고 나머지는 불태운다. 물소 가면. 물소의 특징을 그대로 형상화한 이 가면 역시 이들 조상을 구해주었던 토템을 나타낸 것이다. 물소 가면은 땅을 치며 뱅뱅 돌다가 관중들 사이로 뛰어들어 춤을 춘다. 이 가면을 쓴 무용수의 몸 전체를 덮고 있는 검은색과 보라색은 영양 가면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축제 가면. 반은 영양, 반은 인간의 모습을 한 이 가면은 가면 제작의 변천 과정을 가장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 중 하나이다. 축제 가면에 사용된 구슬은 플라스틱이며 안료도 자연물에서 추출한 것이 아니라 화학 원료를 썼고 허리 도롱이 역시 천연 재료가 아닌 합성 섬유를 사용했다. 원숭이 가면. 축제 기간 동안 원숭이 가면을 쓴 사람은 남녀의 성행위를 외설스럽게 흉내내며 관중 사이를 이리저리 뛰어다녀 웃음을 자아낸다. 원숭이 가면에 나타나는 연속적인 원은 보아족의 이웃인 누나와 비니아마족의 원숭이 가면에도 똑같이 나타난다. 그러나 입가에 그려진 선을 통해 누나와 비니아마 등의 이웃 부족과의 단절과 적대를 나타낸다. 뱀 가면. 고대 가나 왕조의 전설적인 뱀, 비다의 화신인 뱀 가면. 무려 길이가 4m나 되는 뱀 가면에 얽힌 이야기는 부족마다 각기 다른 형태로 전해지는데 서로 기득권을 갖기 위해 싸우는 것이 특징이다. 니완탄테 가면. 부아족이 사는 남서쪽에서 자주 발견되는 니완탄테 가면은 서아프리카 적도 지방에 흐르는 강으로 강줄기의 끝이 땅속으로 잠겨드는 마리고 강가에 사는 곤충과 올빼미, 따오기 등의 형태, 그리고 대기 중의 정령이 함께 뒤섞여 추상화되어 있다. 얼핏 보면 가면마다 차이를 알 수 없을 만큼 비슷하지만 문양의 배치나 크기가 같은 것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니완탄테 가면에 나타난 올빼미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 너머를 볼 수 있는 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부아족에서는 상당히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다. 영양 가면. 치와라라고 불리는 영양 가면은 다른 가면과는 달리 모내기 축제 때 머리 위에 얹어놓고 춤추는 가면이다. 구체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 추상적으로 곡선을 율동적이고 근사하게 조화시켰다. 영양가면 역시 전설 속에서 이들 선조의 삶에 도움을 주었던 토템을 상징한다. 수평과 수직으로 V자를 거꾸로 그려놓은 듯한 선들은 뱀의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물고기 가면. 동물과 물고기의 형상을 뒤섞어 놓은 듯한 이 가면은 부족의 조상을 도와주었던 전설 속의 동물을 상징한다. 물고기 가면은 축제 때 파도 치는 듯한 율동으로 춤을 춘다. 가면 축제의 나라 부르키나 파소. 태고의 신 안마가 대지를 창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간의 조상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혀 어미인 돼지와 관계를 맺고 말았다. 이때 흘러나온 피가 기원이 되어 축제 때 입는 붉은 허리도롱이가 생겨났다. 붉은 허리도롱이는 인간이 범한 최초의 과오, 즉 근친상간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붉은 도롱이는 풀에서 추출해낸 섬유를 염색하여 만든 것으로 가면을 쓸 때 반드시 몸에 착용해야 하며 축제에서 가면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닌다. 최초의 과오와 그 후에 이어지는 다른 과오들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 죽음이 처음으로 세상에 출현한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례식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의례도 행해진 적이 없었다. 하지만 최초의 죽음이 출현한 이래 점점 죽는 자가 늘어났고 사회는 크게 혼란스러워졌다. 그래서 한 노인이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죽은 자를 기리는 가면을 만들었다. 그 후로 사냥꾼이 짐승을 죽일 때마다 그리고 무엇인가 중대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여러 가지 가면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가면은 수십 종류가 넘는다. 가면은 죽음과 죽음에 따르는 의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남자가 죽으면 먼저 장례식이 행해지고 소수의 가면이 등장한다. 이것은 죽음으로 야기된 위기를 가면의 힘으로 극복하고 죽은 이와의 이별을 무사히 치르기 위함이다. 이어 탈상하기 전까지 유족들은 상례에 따르면서 탈상 제례에 대비 저축을 한다. 가면 무용을 동반하는 탈상 제례는 수십 명의 가면 무용수를 비롯한 마을 사람 전부에게 음식과 술을 제공해야 하므로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족이 가난할 때에는 몇 가족이 출염해 제례를 치르는 경우도 있고 가뭄이 든 해에는 연기되기도 한다. 반대로 대규모의 가면 제례를 주최하는 것은 유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명예로운 일이다. 이처럼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져 온 가면과 함께 열리는 부르키나파소의 가면 축제는 종교적, 주술적 의식으로서 조상의 희망을 재현하는 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코뿔새 깃털로 머리를 장식한 나뭇잎 가면이 축제가 끝난 후 마을을 떠나고 있다. 나뭇잎 가면을 쓴 사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단도로 철저히 무장을 하는데 이는 나무 가면과 마주칠 때를 대비한 것이다. 서로 경쟁자인 나뭇잎 가면과 나무 가면은 어떤 경우에도 만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불가피하게 마주치면 때때로 난투를 벌이기도 한다. 보니 마을에서는 몇 년 전 나뭇잎 가면이 나무 가면에 의해 목이 잘린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보니 마을에서 축제가 시작되기 전 모든 가면들이 마을 광장으로 향하고 있다.
전임 추장의 장례식까지 겹친 이 축제를 위해 마을 사람은 물론 해외에 나가 사는 본이 출신 사람들까지 모두 참석하였다. 아이를 돌보고 음식을 장만하고 실을 잡는 등 본이 여인들의 일상은 여느 안악들의 삶과 별반 다를 게 없다. 하지만 이들은 축제가 가까워 오면 축제에 쓸 술을 빚느라 분주해진다. 전임 추장의 장례식에서 그 가족들이 발라폰과 탐탐 북소리에 맞춰 총, 활, 막대기를 두드리며 원을 이루어 춤을 추고 있다. 반은 영양, 반은 새의 모습을 한 축제 가면이 춤을 추고 난 후 잠시 쉬고 있다. 축제가 시작되기 전 뱀 가면이 무려 4m나 되는 꼬리를 깔고 앉은 채 쉬고 있다. 가면을 쓴 사람은 절대로 혼자 움직이지 않고 반드시 자신과 같은 계급에 속하는 야쿠바의 안내를 받아 축제 장소로 이동한다. 열광하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한 가면이 발라폰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신명이 날수록 좋다는 믿음 때문에 가면 무용수는 온몸을 크게 흔들어 흙먼지를 일으킨다. 하지만 춤을 추다가 가면이 벗겨지면 그 가면을 썼던 사람은 1년 안에 죽는다는 말이 있다. 한 예언자가 조상에게 바칠 제물인 닭을 안고 정령에게 축제일로 잡은 날이 길일인지 묻고 있다. 오두막 안에서의 장례의식이 끝난 뒤 장례에 참석했던 가족들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짐승의 고깃덩어리를 입에 물고 뒷걸음질 치는 자세로 기어 나오고 있다. 부와족은 동족임을 표시하기 위해 이마에 X자를 새기고 뺨과 콧잔 등을 가로질러 V자를 거꾸로 한 것 같은 표식을 한다. 이들은 전설의 기원이 된 거대한 뱀의 흔적을 나타낸 이 표시를 통해 서로 공동체 의식을 굳건히 한다. 보니 마을은 부르키나파소 내에서도 문명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오지에 속한다. 오두막이 늘어서 있는 황량한 풍경이 그들 생활의 척박함을 잘 보여준다. 덤불숲 속에 있는 커다란 망고나무 아래에서 종교적 깨달음을 얻은 야쿠바가 가면을 조각하고 있다. 야쿠바만이 만들 수 있는 가면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한 장소에서 조심스럽게 제작하는데 이는 가면의 신성한 영감과 관련된 비밀을 보존하기 위해서이다. 섭씨 4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서 마을을 정화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가면 쓴 사람들이 자기 집 앞으로 오면 술이나 음식을 대접한다. 술로 목을 축이며 쉬고 있는 나뭇잎 가면. 물소와 영양 가면을 쓴 사람들은 그들의 강한 힘을 표현하기 위해 막대기에 의지하여 선다.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한 자들은 사회적인 통합과 화해를 상징하는 이 보호 정령들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서 있다. 아프리카 서부 사하라 사막 남쪽에 위치한 부르키나파소.
부르키나파소는 이 나라 토속어로 정직한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이 정직한 사람들의 땅에서 열리는 가면 축제를 보기 위해 섭씨 40도가 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부와족이 사는 보보 디올라소로 향했다. 뜨거운 태양에 바싹 마른 땅은 쩍쩍 갈라지고 햇빛에 달구어진 하얀 자갈이 점점이 박힌 삭막한 광경. 보니 마을은 우리가 차를 타고 오면서 보았던 중부나 동부의 풍요, 인공호수의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풍요와는 거리가 멀었다. 4월부터 6월까지 걸친 건기가 끝나갈 무렵이면 이 마을 사람들은 어른 나이 할 것 없이 모두 분주해진다. 남자들은 허리에 두르는 붉은 도롱이를 짜고 가면을 만드는 도구를 손질하며 집안 주변을 정리한다. 여자들은 절구질을 하고 실을 잡고 아이들을 돌보며 술을 빚는다. 항아리 속에 넣어 발효시키는 술은 축제에 없어서는 안 될 음료이다. 그래서 아낙네들은 술을 담그는데 온 정성을 쏟는다. 우리는 로포노, 마을을 정화한다는 뜻, 축제에 맞춰 이곳에 도착했다. 이 축제는 8일 동안 계속되는데 자연이 새롭게 생성되는 것을 축하하고 각자의 나쁜 행위와 마을 공동체의 명령을 위반하는 등 그동안에 지은 죄를 씻고 마을을 정화하기 위해 행해진다. 이 축제에 우리를 초대한 마을의 추장 팡가가 이번 축제에는 전임 추장의 장례식까지 열려 더욱 특별한 축제라고 일러주었다. 추장의 장례식은 이 마을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 사는 본이 출신 사람들까지 모두 참석하는 커다란 의식인데 전임 추장은 이미 3년 전에 사망해 매장한 사람이라고 했다. 초청장을 보내고 연회에서 먹고 마실 음식과 고인의 영혼이 조상의 나라에 안전하게 이를 수 있도록 기원하기 위해 바칠 수많은 재물을 살 돈을 모으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이다. 팡가는 우리를 마을 옆 무성한 숲으로 안내했다. 덤불을 헤치고 들어가자 커다란 망고나무 아래 주술사 곧 야쿠바가 가면을 만드는 비밀 작업실이 있었다. 그곳에 들어선 나는 순간 움찔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느낌이 온몸을 감싸왔다. 야쿠바는 축제에 사용할 가면을 만들고 있었는데 잎사귀로 만든 2개의 거대한 나뭇잎 가면을 이미 끝내놓고 다시 카폭, 봄박학과의 낙엽교목, 나무를 원반 모양으로 자르고 있었다. 또 다른 사람은 작은 손도끼를 이용해 검은색, 흰색, 붉은색으로 칠해진 원반 모양의 니완탄테 가면의 기하학적인 문양을 조각하고 있었다. 그곳을 떠나 우리는 예언자의 오두막으로 향했다. 작은 돗자리 위에 자리 잡은 예언자는 축제일로 잡은 날이 길일인지 그리고 외지인의 참석이 가능한지를 정령에게 물었다.
점토로 만든 자그마한 세 개의 조각상 위에 놓인 재물과 땅 위에 흩어져 있는 카우리 조개는 쉽게 답을 주지 못했다. 카우리 조개는 인도, 세네갈 등에서 돈으로도 쓰인다. 그가 여러 번 반복해서 질문하자 한참 후에 정령이 대답했다. 축제는 내일 시작하도록 하고 외지인의 참석을 허락하노라고. 제물로 바친 짐승의 피에서 나는 냄새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비위가 상했지만 이런 환상적인 모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다시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꾹 참았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었다. 다시 야쿠바의 조각 작업실로 돌아왔을 때 거대한 카폭나무 아래 상처 입은 짐승처럼 보이는 것이 누워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온몸이 푸른 잎사귀로 뒤덮여 있고 얼굴에는 하얀 깃털로 만든 원뿔 모양의 가면을 쓴 사람이었다. 우리가 가까이 가자 그는 발라폰, 하부에 표주박을 붙이고 거기에 거미집 따위의 얇은 막을 펼쳐서 일부러 뒤틀리음이 울리도록 만든 악기의 리듬에 맞춰 걸어 나왔다. 가면을 쓴 사람과 그의 동료들은 무거운 걸음으로 두 번째 가면인 나뭇잎 가면과 만나게 돼 있는 코포이 구역으로 향했다. 그들은 마을 광장의 양 끝에서 자기 역할의 순서에 따라 춤을 추었다. 모자가 흔들릴 만큼 힘차게 발을 구르고 발라폰과 탐탐, 표주박의 상부를 잘라 염소 가죽을 붙인 악기 소리, 관중의 열렬한 환호에 맞춰 온몸을 크게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흥분한 관중이 그들에게 다가서며 승리한 권투 선수처럼 팔을 허공으로 치켜들고 그들의 머리 장식 속에 돈을 넣어 주었다. 그리고 나서 가면을 쓴 사람들은 마을의 벽을 따라 골목길을 뛰어다녔다. 이는 마을을 정화하고 여자들에게는 다산을, 아이들에게는 건강을 달라고 기원하는 행위이다. 그들은 즐거워하는 관중을 따라 외곽의 들판으로 나가기 전까지 마을의 모든 구역을 차례로 뛰어다녔다. 황혼 무렵 이들은 다시 덤불이 우거진 숲으로 돌아왔다. 축제는 이후 3일 동안 계속되었다. 축제 기간 중에 만난 마을의 한 노인은 나에게 나뭇잎 가면은 자연의 균형을 위협하는 가뭄과 기근, 질병과 불모를 없애주는 신 베니에 의해 인간 세상에 보내진 베니의 상속자 도의 신성이 재현된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나뭇잎 가면과 경쟁자인 검은색과 붉은색으로 짠 의상을 입은 나무 가면은 어떤 경우에도 서로 만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은 불가피하게 마주치면 격렬한 싸움으로 대치하기도 한다. 몇 년 전 이 마을에서는 축제 기간 중 나뭇잎 가면이 나무 가면에 의해 목이 잘려 죽는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 갑자기 집 뒤에서 총성이 울리고 북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더니 거대한 가면들이 마을 한가운데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높이가 무려 4미터가 넘는 뱀 가면과 영양,
물소, 물고기 등 동물을 상징하는 가면들이 나뭇잎 가면을 뒤따라 나왔다. 마을 사람들이 축제를 보기 위해 광장으로 몰려들었다. 가면에 너무 가까이 다가서는 여자와 아이들을 내쫓기 위해 누군가 막대기를 휘둘렀다. 가면에는 제각기 정해진 춤이 있는데 가면의 역할에 따라 저마다 다르게 구원을 비는 춤을 추는 것이다. 물소 가면은 땅을 치며 뱅뱅 돌다가 관중들 사이로 뛰어들었다. 원숭이 가면은 외설스러우면서도 익살스러운 춤으로 사람들을 웃겼고, 나비 가면은 꽃과 꽃 사이로 꿀을 모으러 다니는 것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몸을 웅크렸다 폈다 했다. 모든 가면이 땅의 경작에 풍요로움을 주는 물을 축복했다. 이튿날 추장의 장례식을 거행하기 위해 나무 가면이 다시 나타났다. 이들은 예언자의 허락을 받고 광장을 3번 돈 후 죽은 자가 생전에 입던 옷을 입고 부기를 든 나무 인형 앞에 멈춰섰다. 가면 쓴 사람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춤을 추자 그 뒤를 이어서 하나씩 춤을 추기 시작했다. 장례식에 참가하는 사람은 그 가족들로 제한된다. 참가자 중 한 사람이 호각처럼 생긴 악기로 구슬픈 음악을 연주하는 동안 가면을 쓴 한 사람이 울며 신음소리를 낸다. 얼굴에 고령토를 칠한 사람들이 모두 오두막으로 들어가자 가면 쓴 사람들도 그 뒤를 따랐다. 잠시 후 오두막 내부에서 문을 닫아 걸었다.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몇몇 구경 나온 사람들은 하나둘 그곳을 떠났지만 나는 오두막 근처에서 궁금함에 조바심을 태우며 기다렸다. 한참 지나자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뽀얗게 먼지를 뒤집어 쓴 채 4발로 뒷걸음질 치며 기어 나왔는데 모두 입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깃덩어리를 물고 있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자 제물로 바친 하얀 닭과 개 등 짐승의 살점이 조각조각 찢겨져 있었다. 이것으로 추장의 영혼은 조상의 나라에 안전하게 이르게 되는 것일까? 방가와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면서 나는 보니 마을에서도 이제 한 세대가 끝나간다는 확신을 얻었다. 보니족은 생존을 위해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가면 축제보다는 면화 수출 따위를 얘기하며 수익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관심을 쏟고 있다. 그렇다면 자연의 힘과 연계되어 있는 이 의식 또한 사라져버릴 것이다. 10년 후쯤이면 이들은 변덕스런 기상을 예언자에게 빌기보다 거대한 댐을 건설해 관계를 할 것이다. 10년 뒤 나의 친구 판가도 마을의 추장이 아니라 시장이나 거대한 농업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 팩스로 연락을 취할 것이고 와가두구 공항에 나를 태울 차를 보낼 것이다. 밤이 되면 망고나무 아래서 얘기를 나누는 대신 바람막이가 있는 램프 아래서 텔레비전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수호신 전체를 상징하는 이 가면들은 단순한 장식용 벽걸이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할 것이다.
모든 이방인의 참석이 금지되어 있는 이 축제에 방가가 기꺼이 나를 초대한 이유는 바로 사라져가고 있는 자신들의 추억을 기록해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보니 마을에서도 한 세대가 끝나가고 있다. 먹고 살기 위해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서기 시작한 이들은 가면 축제보다 면화 수출에 따른 수익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더 마음을 쏟고 있으며 종자의 개발이나 트랙터를 구입할 궁리를 하기도 한다. 이제 머지않아 자연의 힘과 연계된 가면 축제 의식마저 사라지게 될는지도 모른다. 아프리카에 특히 애정을 갖고 있는 장클로드 클로치코프는 보니족의 가면 축제를 취재하기 위해 부르키나파소를 몇 차례나 방문했다고 한다. 파스칼 메트르 역시 아프리카에 관련된 소재를 꾸준히 발표해 오고 있다.